환영합니다. 저는 샤오미 라이트폰입니다. 오늘은 이 기기의 설정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기기를 부팅하면 바로 이 화면 샤오미 하이퍼 OS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기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원하는 언어와 현재 지역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납니다. 아마 기본값으로 이미 선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변경할 거니까 잠시만 영어를 찾아볼게요. 여기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호주, 인도, 영국, 미국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미국을 선택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걸 선택하든 호주든 인도든 언어는 모두 영어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지역 설정도 아니에요. 여기서 지역을 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이 유럽연합에 속한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릴 수도 있어요. 비록 여러분이 그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약간 음모론 같은 생각이긴 한데 전혀 근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손해볼 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만약 나중에 이게 효과가 있다면 오히려 이득이겠죠. 그래서요, 여기서의 생각은 유럽연합이 좀 더 소비자 권리에 우호적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미국도 그렇긴 하죠. 사실 미국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기업 친화적이고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기기나 그 작동 방식 등의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런 변화들은 대부분 유럽연합에서 먼저 시작돼서 기업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만약 이런 법이 우리 회사의 수익에 너무 큰 타격을 준다면 보통은 해당 지역에서만 그 법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지역에서 철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런 옵션을 그 지역에 적용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강제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죠. 만약 그 지역에만 적용되고 여러분이 그 지역 출신이라고 선택하면 아마도 그 변화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애플이 아니라 구글이 앞으로 가까운 미래인 9월에 안드로이드를 잠글 때를 생각해 보죠. 그들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변명하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플레이스토어 외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데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익명성을 포기하고 공개해야만 플레이스토어 외부에서 자신의 창작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몸값까지 지불한 후에요. 이 부분도 잊지 맙시다. 분명히 구글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부분이죠. 여전히 할 수는 있어요. 도대체 왜 내가 개발자인데 내 개인정보를 구글에 넘겨야 하죠? 플레이스토어 외부에서 뭔가를 설치할 수 있게 하려고 내가 몸값을 내야 한다고요? 나는 분명히 이 자식들을 우회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마치 구세주인 척하면서 자기들이 먼저 나서려고 하네요.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 생각에 유럽연합은 이 상황을 매우 못마땅해 할 거고 그럴 만도 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대해 뭔가 법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은 그들의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바꾸긴 할 텐데 제 추측으로는 유럽연합에서만 바꿀 것 같아요. 우리 쪽은 무시하고 거기서는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유튜브 리벤스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선택지를 없애기 위해서예요. 참고로 유튜브도 구글의 일부죠. 유튜브 리벤스는 광고 없이 그리고 휴대폰에서 백그라운드로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며 구독료 한 푼도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구글은 이런 게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걸 원치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런 걸 사용할 수 없게 막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런 걸 만든다면 구글은 그 사람을 찾아내서 법정에서 그들을 지옥의 9번째 원까지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들 수익에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서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걸 선택한 주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용 약관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에는 사용자 동의서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이걸 제대로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그냥 여기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른 기기를 사용한 설정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건 구글에서 만든 정말 형편없는 쓰레기입니다.
다른 기기가 있다면 해당 기기에 이런 팝업이 뜹니다. 이를 통해 세 개의 무작위 숫자가 나오는 번호 맞추기 방식으로 구글 계정을 옮길 수 있습니다. 다른 기기에 표시된 맞는 숫자를 선택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구글 계정을 옮길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구글 계정에는 사진, 연락처, 통화 기록 등과 같은 정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동기화를 선택했다면 구글이 이걸 하라고 얼마나 집요하게 귀찮게 하는지 생각해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죠. 건너뛰려 해도 결국은 실수로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글은 바로 여러분의 모든 데이터를 가져가는데 사실상 훔치는 거나 다름없는데도 말이에요. 내가 실수로 동의하게 되고 당신들은 계속해서 내가 그 실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걸 데이터 절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만약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면 이 기기에서 그 데이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데이터 복원 방식으로는 정말 끔찍하거든요. 애플리케이션을 옮긴다고는 하지만 그 옮긴다는 말도 굉장히 관대한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시 다운로드하는 것뿐이라 그런 면에서는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앱이 플레이 스토어 외부에서 설치되면 영향 없거나 이 기기에서 아예 안 보일 겁니다. 만약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사라졌을 때 유즈 에뮬레이터처럼 원래 플레이 스토어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닌텐도가 반면에 히트 스쿼드는 그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자, 즉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사람에게 접근했습니다. 확실한 사실은 우리와 전쟁을 벌이는 편이 법정에서 이기는 것보다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겁니다. 닌텐도와의 법정 싸움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리기로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전에 다운로드했던 앱은 이전 휴대폰에 그대로 남아있겠지만 이제 스토어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구글은 복원 과정 중 이 앱을 스토어에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거기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폰에서 앱을 지우는 대신 스토어에만 의존하므로 이 과정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번거로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기기에 포함된 더 좋은 방법은 영상 끝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설정을 맞춰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단계는 심카드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제 물리적인 심카드 외에도 eSIM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eSIM은 심카드의 디지털 버전입니다. 활성화를 선택해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ESIM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eSIM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켜주세요. 저도 그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네트워크 연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와이파이에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eSIM을 추가할 수 있고 또한 eSIM을 활성화할 때 추가적으로 SIM 카드의 아래쪽 트레이, 즉 두 번째 심 카드 슬롯은 비활성화됩니다. 아래쪽 트레이에 넣은 카드는 기기에서 무시되고 그때부터 위쪽 트레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개의 다른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eSIM을 통해 나머지는 물리적인 SIM이나 듀얼 물리 SIM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위쪽과 아래쪽 트레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기능을 활성화하고 eSIM을 사용하면 아래쪽 트레이는 비활성화됩니다. 물리적인 SIM을 사용하려면 설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어쨌든 넘어가서 다음은 네트워크 연결 단계입니다. ESIM 활성화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원하면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단계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단계를 건너뛸 거라 구글이나 샤오미 계정 연결 부분은 생략해 설정 과정이 좀 더 짧아질 겁니다. 이런 것들 말이죠. 보통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런 단계들이 설정 과정 중에 나타납니다. 다음 페이지는 화면 잠금 설정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다른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잠금에는 핀 패턴,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 인식과 얼굴 인식도 있습니다. 지문 인식과 얼굴 인식은 모두 생체 인식 방식이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휴대폰은 항상 핑 패턴, 비밀번호 중 하나를 추가로 선택하도록 강제합니다. 저는 여기서 화면 잠금만 선택할 거고 패턴을 선택하겠습니다. 샤오미는 비밀번호를 꼭 기억하라는 의미로 5초 타이머를 잠깐 보여줍니다. 와, 당연한 소리네.
어쨌든 여기서 패턴을 한 번, 두 번 그려서 확인하면 이제 설정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기기를 잠그기만 해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적용된 걸 볼 수 있죠. 다음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른 옵션들입니다. 이걸 서비스라고 부르다니 대단하군요. 사실 스파이웨어에 가깝죠. 사용자 위치, 스캔 허용,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업데이트 및 운영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들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그냥 앞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점을 간단히 설명할게요. 위치 사용은 위치 권한이 있는 앱과 서비스가 기기 위치를 쓸 수 있게 허용합니다. 위치 정확도는 와이파이, 셀룰러 타워, GPS 같은 무선 신호를 활용합니다. 어쨌든 이건 기본적으로 휴대폰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기 위한 위치 정보 기능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이걸 꺼도 실제로 그 어떤 기능도 제대로 꺼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털어놓자면 만약 그렇게 설정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예를 들어 이 기능을 끄고 위치 접근이 필요한 앱을 실행하면 그 앱은 위치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게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틴더를 실행하면 그 앱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옵션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기기와 그 안의 데이터를 통제하고 싶다면 Graphene OS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언론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정부가 여러분에게 이게 마약상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쓰는 안드로이드 버전이라고 말하더라도 사실 이건 단지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변명인 숨길 게 없으면 걱정할 것도 없다는 주장도 정말 어리석은데 이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작 그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남들에게 강요하는 건 위선적이죠. 그 사람들은 숨길 게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런 법에서 제외되는 게 괜찮다면 도대체 왜 여러분이 포함되어야 하죠? 다음은 스캔 허용입니다. 이 기능은 앱과 서비스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네트워크와 주변 기기를 언제든 스캔할 수 있게 합니다. 대단하죠? 참고로 이 기능은 현재 꺼져 있습니다. 이 기능은 소위 말하는 방지라는 따옴표를 붙여야 할 정도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가 다른 신호를 스캔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합니다. 보통 스캔을 할 때는 그런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꺼져 있어도 즉 여러분이 껐다고 해도 실제로는 꺼진 게 아니라 그냥 꺼진 척만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다른 기기들이 여전히 여러분의 기기를 스캔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는 결국 다른 기기들이 여러분의 기기를 스캔할 때 와이파이와 블루투스의 범위가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기들은 여러분이 대략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로 인해 이 특정 위치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이 위치를 숨길 수 있는 선택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전송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표시된 작은 라벨을 보면 제 기기에서 어디로든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사용자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능을 끄면 어떤 데이터도 공유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 이름 자체가 다시 한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기능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의 기기 사용 사례를 구글과 공유해서 구글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기의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건 당신이 250만 원짜리 최신 휴대폰입니다. 저는 이 기기에서 어떤 데이터 공유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구글이나 샤오미가 개선을 위해 여러분의 사용 데이터를 단 1KB도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라면 그들은 여러분의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고도 존재하는 매 순간 무릎 꿇고 이 폰을 개선해야 마땅합니다. 이 폰을 개선하는 건 그들 스스로의 이득이니까요. 그러니 다음에 또 샤오미를 살 때 이번에 너무 만족해서라면 만약 이게 가격이 절반인 기기와 똑같다면 그리고 여전히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제품을 또 사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어떤 형태의 데이터 공유도 당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기능을 꺼버리세요. 제품을 구매한다면 그 제품은 마땅히 완전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품 개선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팔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회사가 직접 책임지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걸 하는 것이 그들 스스로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잘 작동하는 다른 폰으로 업그레이드할 또 다른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다시 구글 얘기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나중에요. 아마 9월 이후쯤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애플과 안드로이드 중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차라리 애플을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적어도 애플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그때쯤이면 두 폰 모두 거의 똑같이 작동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죠. 이게 마지막 옵션으로 이어집니다. 업데이트와 앱 설치 계속 진행하면 기기가 구글로부터 업데이트와 앱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도 있다는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네요. 이건 사실상 협박이나 마찬가지예요. 기기를 계속 쓰려면 이걸 받아들여야 해요. 하지만 계속 진행하면 허락 없이도 휴대폰을 업데이트하겠다는 건데 진행함으로써 당신이 허락한 셈이죠. 이제 이 부분을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이제 이걸 완전히 휴대폰에서 막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정말로 자신의 기기를 직접 통제하고 싶다면 말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핑 OS 같은 커스텀 롬을 설치해 보는 건데 하지만 이게 샤오미 기기라서 그래핑 OS는 실제로 지원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핀 OS는 보통 픽셀 폰에만 적용되지만 설치할 수 있는 다른 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기기에서는 그대로 진행할게요. 사실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구글이 기기에 강제로 업데이트를 적용하지 못하게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글은 실제로 사용자에게 강제로 업데이트를 밀어넣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설정에 들어가서 시스템이나 앱 업데이트를 모두 비활성화해 두더라도 구글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순간 OTA라 불리는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기기를 강제로 업데이트를 진행해버리곤 합니다. 이건 사실상 사용자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업데이트를 멋지게 포장해서 부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상 당신 몰래 뭔가를 하는 사기 같은 방식이죠. 그리고 이름도 정말 이상하게 지어놔서 그걸 발견해도 그게 뭔지조차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능이 이미 사용되고 있는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아직 휴대폰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삼성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사용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삼성은 스마트 냉장고를 판매했죠. 그 스마트 냉장고 말이에요. 그 냉장고는 문을 닫지 않고 열어두면 알림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화면도 달려 있었죠. 그래서 냉장고 화면에 사진을 고정해 둘 수도 있고 메모를 남기거나 장보기 목록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삼성은 그 멋진 화면을 광고를 냉장고에 띄우는 용도로도 쓰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곧 적용될 예정이거나 아니면 어느새 모르게 작은 업데이트로 이미 적용됐을 수도 있습니다.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 업데이트가 적용되자 $3,000 나는 냉장고에 광고가 뜨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곱씹어 보세요. 그리고 휴대폰도 똑같은 상황이 진행 중이고 구글도 곧 이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구글에서 서명하지 않은 서드파티 앱은 아예 설치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기능을 강제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개발자에게 서명을 받으려면 일종의 비용인 몸값을 지불하도록 강력하게 강요하며 또 그 과정에서 개발자의 상세 정보를 넘겨서 개인 신원이 고스란히 드러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우회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 업데이트 서비스는 제가 알기로 보안 패치 설치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어떤 취약점이 발견되면 구글이 이런 식으로 몰래 패치를 적용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보안을 위한 조치이긴 해서 해커들이 이런 취약점을 악용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이건 기기가 아직 개발자에 의해 서비스되고 있을 때만 해당됩니다. 보통 이 기간은 기기와 제조사에 따라 3년에서 5년 혹은 7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수명이 끝나면 더 이상 보안 패치는 받지 못하지만 구글이 밀어넣고 싶은 쓸데없는 것들은 여전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 쓰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 휴대폰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데이트 서비스처럼 기기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들이죠. 그것들을 바로 삭제하세요.
삭제하면 휴대폰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어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 구글이 보안 패치를 로드하는 것도 막히게 되죠. 솔직히 말해서 전 지금까지 어떤 악성 코드도 다운로드한 적이 없어요. 인터넷에서 온갖 쓸데없는 것들을 다 봤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현재 제가 처한 상황에서는 구글이 제 기기에 들어올 악성 코드보다 훨씬 더 악성 코드 같다고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전에 제 휴대폰에서 그걸 삭제할 생각이에요. 어쨌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 기본 설정들이 있습니다. 이건 샤오미에서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위치, 시스템 업데이트,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공유 등 일부 항목이 다시 표시됩니다. 전부 다시 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시다시피 옵션을 꺼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꺼질 뿐이죠. 그리고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맞춤형 광고는 사실 그럴듯하게 포장된 말일 뿐입니다. 스파이웨어, 즉 여러분이 말하는 내용을 듣거나 쓰는 내용을 감시하는 스파이웨어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팔아 여러분에게 맞춤화된 타겟팅 광고를 보여주는 데 사용하죠. 결국 모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죠. 그리고 250만 원이나 하는 휴대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건 애초에 여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가격대의 휴대폰이 어떤 것도 듣거나 어떤 광고도 보여줘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당장 꺼버리세요.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강력히 비판하고 싶습니다. 이걸 끌려고 하면 여기 있는 다른 옵션들과는 달리 팝업이 뜰 뿐만 아니라 보통 어떤 행동을 할 때 확인이 필요하면 그 확인 버튼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데 이건 역심리까지 쓰려고 합니다. 즉 파란색으로요. 그리고 항상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데 샤오미는 역심리를 이용해서 사용자를 헷갈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옵션을 켜는 걸 선택하고 그냥 넘어가면 자신도 모르게 옵션을 켜둔 채로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 가격대에서 이런 건 정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다른 쓸데없는 것들도 좀 있으니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 맞춤 광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녀 보호 기능이 있는데 원하면 켜고 원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은 글꼴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원하는 글꼴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은 기본 글꼴과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다른 점은 크기뿐입니다. 이건 그냥 더 커 보이네요. 어쨌든 기본값으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런처, 즉 홈 화면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것은 클래식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사용법입니다. 모든 앱이 여러 페이지의 홈 화면에 나옵니다. 또 다른 옵션은 앱 서랍인데 전 이걸 더 선호해요. 여기엔 상단 카테고리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구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업드로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알파벳 순이나 카테고리별로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은 꽤 괜찮습니다. 다음은 배포판 내비게이션입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최근 레이아웃 설정은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고르면 됩니다. 저는 가로 방향이 좋은데 위로 쓸어 올리는 느낌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세로보다 이게 더 편리하고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세로는 여러 방향에서 쓸어 올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계속 사용할 거고 이걸로 기본 설정이 거의 마무리됩니다. 이제 실제로 홈 화면에 접근 전 잠시 기다려보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전 기기에서 이 기기로 데이터를 옮길 때 도움될 앱도 계속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로 위로 쓸어 올려서 이동할 건데 여기서는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끔은 이 애플리케이션이 도구라는 폴더나 앱 트레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찾으셔야 할 앱은 MIMove라는 앱입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MIMover는 데이터를 옮기려는 다른 기기에 다운로드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만약 그 기기가 샤오미가 아니라면 샤오미 폰이나 태블릿이라면 이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 만약 삼성기기라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삼성기기에 다운로드해서 실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두 휴대폰이 서로 핫스팟을 만들어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선택해서 옮길 수 있습니다. 다른 휴대폰으로요. 데이터 전송 범위도 매우 넓습니다. 기종 상관없이 데이터와 앱 모두 이동 가능합니다.
사진, 동영상도 용량 제한 없이 옮겨집니다. 이 폰은 이미 512기가의 저장 공간이 있으니 구글의 불편한 방식 대신 이 방법을 추천드려요. 충분한 공간이 있을 테니까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